(2021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19번째. 오늘은 유동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압수수색 예상하고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옮겼다.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입니다. 배신의 시절입니다. 어쩌면 유동규가 이재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동규 씨를 보면서 이재명을 능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종족을 감췄었죠. 기자들이 찾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옮겼네요. 책상과 하고 침대만 있는 원룸입니다. 이불만 달랑 들고 들어갔답니다. 일주일 전에. 따라서 주소지가 압수수색은 주소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이거 설마 검찰하고 유동규 씨가 짜고 한 건 아니겠죠? 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가져갈 거라고는 유동규 씨의 핸드폰 뿐이었는데 그거마저서 던져서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박근혜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을 최순실 씨라고 얘기하죠.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동규 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은 유동규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볼게요. 69년생이고요. 69년생이면 50 간 넘었네. 한참 혈기왕성하게 일하기 좋을 때네요. 현재 나온 거는 한양대학교 음대 성악과 나오면은 몸통이 좋죠. 와, 울리고 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근데 대학 졸업 후에는 음악으로 가지 못하고 가전제품 유통업체에서 영업을 했답니다. 웹솔루션 업체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부터는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는 셀스코라는 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도 했답니다. 2008년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한솔 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했고, 이 조합장을 할 때 자신의 이력서에 서울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이때 이 사무소에서 운전기사를 2달간, 2년간 한 게 아니라 2달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9년 이재명 씨가 변호사였는데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법 개정을 주장하자 이재명 씨를 적극 지지해서 2010년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죠. 그러자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됩니다. 이때 그가 이 어떤 공조직에 임명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2014년 1월 달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계공으로 이미 만들어놨던 조직에 통합하면서 성남도계공을 출범시킵니다. 이때 이제 그는 성남도계공의 기획본부장으로 되죠. 사실상 큰 영전이죠. 그리고 2014년 6월 달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재선되는데 이때는 잠시 도계공을 사직해서 이재명 씨를 돕다가 당선되니까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건축시스템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 2월 달에 이재명 씨는 성남도계공 사장 황무성 씨를 갑자기 해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를 굉장히 오래, 한 3년쯤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상한 점이에요. 왜 이재명 씨는 유동규 씨를 사장에 임명해도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공단의 본부장 임명할 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성남도계공 사장에 지원하려면은 먼저 지원자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하고 2차로 면접을 한 다음에 거기서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그 중에 한 명을 시장이 내정하는 겁니다. 내정한 다음에 다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거치는 게 유동규 씨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어떤 부담이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황 사장이 물러났죠. 황 사장 맞죠? 하도 이름이 많아서. 황 사장이 물러나자마자 3월 27일 날 유동규 직무대행이 이끄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대장자로 선정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번에 유동규 씨를 구속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그때 2015년 3월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김만배 측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의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벌써 이때 유동규와 김만배의 내략이 있었네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성남도계공은 원래 이런 개발 사업은 성남도계공 밑에 몇 개 본부가 있는데 사업개발본부가 해야죠.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장 직무대행하는 유동규 씨는 상당히 특혜를 주게 했어요. 성남의 뜰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 개발 이익을 한정하는 캡을 씌우는 걸 안 한다든지, 뭐 화천대유 즉 성남의 뜰에 유리하도록 이 자산관리 회사가 있으면 점수를 더 주게 한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한 거에 대해서 개발본부 측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 직무대행은 그 부서를 자기가 이끌고 있는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합니다. 기획본부는 기획을 해야지 왜 개발 사업을 하죠? 여기서부터 큰 비리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김만배한테 25% 받기로 했다는 건 둘 간의 약속인데 그건 검찰이 밝힌 거고 그게 문제고, 문제는 성남도계공은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기획본부가 개발 사업을 가져왔다. 이거 배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 내지 7호에 대해 배당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김만배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씨는 2016년에 그가 석사를 받을 때 지도교수였던 분의 딸이 성남도계공에 지원해서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정규직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도계공 측은 그의 채용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한 것이다. 그리고 18년에 정규직이 된 거는 문재인 정권이 정규직 전환하라라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이재명 씨가 다시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죠. 그러자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그해 10월 달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합니다. 이때도 이제 논란이 됐던 모양입니다. 지금 와서 딱히 문제가 되는 거는 경력 부풀리기입니다. 사장직하고 본부장직은 또 다릅니다. 아까 허드에서 서울의 한 건축사 사무실에서 3년간 근무했다라고 그가 주장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 조합장을 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2개월간 운전기사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2개월 운전기사 한 게 사실이면은 이 공직에 가려면 다 경력증명서를 냅니다. 저도 신문사를 옮겨서 동아일보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전 직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근무한 거를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사문서라고 봐야 되나요? 공문서라고 봐야 되나요? 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면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유동규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에는 은수미 씨가 당선이 됐죠. 운동권 출신에. 그 사람은 누구를 성남도시개발 사장에 임명했는가 하면 서울대 무역학과 나오고 뉴욕 주립대 대학원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IT대학원 박사, 그리고 예스미디어 대표 등을 한 윤정수 씨를 임명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지방이더라도 어떤 공사에 임명하려면 상당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유동규 씨는 그런 게 약하다는 얘기죠. 자, 2018년에 10월 달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된 유동규 씨는 2년 2개월쯤 근무한 2020년 12월 31일 날 사장직을 사퇴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이 추진했던 영화 관련 예산 388억 원을 경기도가 검토하다가 부적격 판정했기 때문이다. 그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후임자로 내세웠던 사람이 그 유명한 황교익 씨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퇴하기 직전인 2020년 10월에 바로 이 유동규 씨가 다시 김만배 씨를 만나서 25%인 700억을 받기로
뭐 요구해서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그가 사퇴를 한 게 20년 12월인데 한 달 뒤엔 21년 1월 올해 그중 일부에는 5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 나서는 올해 6월 달에 이재명 캠프가 출범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왜 사퇴를 했을까요? 자, 공직에 있을 때는 돈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대개 퇴직한 후에 받습니다. 퇴직 후 뇌물이 되는 거고 사후 뇌물이 되는 거죠. 권순일 씨가 바로 이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업은 2018년에 이제 끝나가기 시작했고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1천억의 과태료를 이제 화천대유가 부과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끝나갔으니까 이제 돈은 받아야 됐고 그러려면 사퇴하는 게 능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재명 씨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왜냐? 이재명 씨가 계속 1등, 2등 다투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은 자기 경력으로 봐서는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 여기 좀 하차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정영학 회계사의 신고로 대장동 게이트가 검찰에 알려진 다음인 10월 4일 날 이 유동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을 때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와 대화하며 700억 줄 수 있느냐를 농담처럼 얘기했다.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격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인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관들이 그가 새로 옮긴 주소지 오피스텔로 들이닥쳤을 때 휴대전화를 던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말을 바꿉니다. 검찰 조사를 할 때는 10월 1일 날 검찰에 가서 받을 때는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2주 전에 새로 산 것이다. 2015년부터 사용해온 휴대전화는 지인인 휴대전화 판매 업계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에게 맡긴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하겠다. 검찰에서 추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휴대전화 문제를 놓고 검찰하고 유동규 씨 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유동규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치밀한 것 같습니다. 베풀 때는 확 베풀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고 한편은 약점도 잡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만배, 자기 석사학교 지도교수 다 그렇게 자기 사람 만들면서 약점 잡은 걸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상당한 배심도 있고 또 대비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사람은 경기도 수원에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전세로 돼 있었다는데 그 집을 9월 23일 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마 그때쯤 계약을 하고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다는데 옮겼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영장 나오면 당연히 주소지로 나오니까 그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계약과 동시에 전입한 걸로 보이는데 그가 들어올 때 목격한 사람에 따르면 이불 한 채만 갖고 들어오더라. 그리고 오피스텔은 책상하고 침대만 있으니까 뭐가 압수수색하면 나오겠느냐. 그리고 압수수색 나왔을 때도 9월 29일 날 20분간 문 열어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막상 이 오피스텔 가보면 창문 잘 안 열리잖아요. 던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 수사관이 왔을 때 20분간 먼저 이야기한 후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와봐야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찰하고 뭐가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드는 거죠. 참고로 뭐 언론에 다 났지만 2016년 11월 달에 이재명 그땐 성남시장인가요? 사고 치면 절대로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휴대전화 사고 나면은 빨리 강에 던지라는 건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유동규 씨가 이제 검찰에 구속이 됐는데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씨의 운명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를 주목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 커졌을 때 그때 윤지호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 윤지호 등장해서 막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 키워나갈 때 김학의 사건하고 장자연 사건 키워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온 나라 시끄럽게 하는 대장동 게이트는 유구무원,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자를 하면서 여론이 변하는 걸 쭉 지켜봅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명 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계속 압승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당 내의 경선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은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아직도 이재명 뭐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점지사 뭐 이 정도, 지금 뭐 누굽니까 그 한 뭐 개그우먼이 뭐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뭐 유재명 씨하고 이렇게 코미디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저는 뭐 안부선입니다 하면서 퍼져나가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알게 되는 거죠. 여론은 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보게 되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씨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져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거 과거 이명박과 정동영이 붙었을 때 정동영 씨가 아주 참패를 했죠. 제2의 정동영 사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도 그 전에 굉장히 지지율이 약해갖고 민주당이 후보 교체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밀어 말아 할 텐데, 그 운명인가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문재인 씨 그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남이 쓴 거긴 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호남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뭐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죠. 가만히 문재인 대통령 보게 되면은 이낙연 씨를 좀 피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민노총 사람들도 보게 되면 흑수저인 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두 달 후에 이재명 씨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주변에 산모들이 많으니까 연말쯤에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한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할 겁니다. 또 유동규가 또 구속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어떤 진술하냐에 따라서 여론이 춤을 출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정권을 상대로 적폐청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정답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약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여론이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는 국회 결의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 있으면 바로 특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쭉 보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늘 느끼는데, 지금 북한이 통신선을 다시 오늘 복원해서 뭐 어쩌고 한 거는 문 정권의 고민을 보면서 이렇게 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해서 문재인 정권 겁주고 위협하고 통신선 연결해서 어르고 이러면서 농락하면서 갖고 가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위협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편승하게 되면 정권은 깜짝 놀랄 북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꼭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것과 더불어 유동규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재명을 물고 들어가겠다고 하게 되면 이재명은 큰 위기에 처할 거고, 그러면 결국 뭔지, 유동규 씨한테 어떤 돈이 보장돼야 될 텐데 돈이 보장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반대로 유동규 씨한테 굉장히 큰 죄를 줘서 또 압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에 한국 정치는 유동규가 결정할 수도 있다.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 춤출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유동규, 이재명을 버릴 수도 있다.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